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송나라 때 주자는 독서를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독서 삼도라고 해서 먼저 구도는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안도 눈으로는 딴 것을 보지 않으며, 심도 마음을 하나로 가지런히 모으고 반복해서 읽어야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심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는데요.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서 독서 삼도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이 독서 삼도의 즐거움을 아는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의원실 한켠,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주인공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제주도 헌정사상 최초로 4연속 당선. 20대 국회까지 사선 의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20여 년간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행동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대표적인 의원 외교 창구인 한일의원연맹의 회장, 국회 한몽골 의원 친선협회장, 한일의회 외교포럼 회원 등 중책 역시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 4.15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전히 국회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창일 의원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1974년도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 갔을 때에, 감옥 갔다가 석방됐을 때의 사진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법정 스님께서 어린 왕자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한테 이것을 가지고 설법해 주셨어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의 세계를 건드리는 책이다. 꼭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강창일 의원의 인생책, 어린 왕자를 만나보자. 오늘 모실 주인공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강찬입니다. 예, 최근에 불출마 선언하셨다는 뉴스를 접해서 예. 큰 결단하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 저희 인생 책방에 모시게 돼서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책 얘기, 예. 또 인생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입니다. 불문학자이자 문학 번역가인 진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인생 책방에서 책을 다각도로 분석해 주시는 허희 문학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님, 제가 최근 불출마 선언하신 근황부터 전해드렸는데, 예, 제가 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20대 국회 식물국회예요. 식물국회. 예. 이 동물국회 할 때는 그래도 한결 뭔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이 식물국회 아무것도 예. 못해요. 그래서 네. 세비 받아 먹으려고 이 국회는 하나 이 국회 배지도 달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좀 인적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네.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니 뭐 그런 화두는 막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잘 내놓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괘씸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좀 국회가 좀 바뀌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만요. 예. 후회되지는 않으시죠? 아유, 이제 계속 그래도 그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서서히 국회가 바뀌어질 거예요. 안 바뀌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아합니다. 그만큼 말씀들을 하셔도 그 안 불출마 되는 선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예, 뜻입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범민 고뇌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내놓으려니까 쉽지 않은. 그래도 제가 불자예요. 불교 예. 정각회 회장인데 이 박수 받을 때, 그리고 나홍선사가 있는데 고려 말에 버려라 청산의 살을 잃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감히
1년 고민하다가 과감히 버렸죠. 뭐 말씀도 기사에서 보니까 하셨지만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하시는 정치도 정치지만 이 불출마 선언도 큰 의미를 담은 큰 정치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인생책방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예. 인생책으로 어린 왕자를 꼽으셔서 다들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했습니다만 예. 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그 꼽으셨어요? 3월 12일이 법정 스님 돌아 10주년이에요. 예. 3월 12일. 제가 법정 스님 밑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70년대 초반에. 73년도에 워낙 탄압을 받아가지고 위신 때예요. 송광사에 불일남에 가셨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답사 수련대를 갔어요. 갔는데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지금 유신 체제 어떻게 깨부시는에 관심이 있는데 뭐 한가하게 어린 왕자 얘기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서울 나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30대 후반에 이 동경대학에 그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또 일본에서 어린 왕자를 많이 봅디다. 그건 일본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 20대 때 느낀 거하고 근래에 법정님 돌아가시고 해서 어린 왕자 생각이 팍 나가지고 그 근래에 읽었어요. 읽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데 야 그분이 불써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 통한다. 한번 그 생트베리의 그 사란 궤적하고 철학을 좀 그쪽을 공부하고 싶어요. 예. 아마 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지 않느냐. 예. 뭐 윤회 사상 이런 거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의원님 덕분에 저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예. 예전에 몰랐던 이래서 어린 왕자가 계속 읽히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예. 오늘 이 책을 이야기할 걸 예. 생각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예. 허위 평론가가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어린 왕자 책이 워낙 한국에도 다양하게 출간이 돼 있습니다. 저는 황현산 선생님이 옮긴 책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다른 번역본들이 꽤 저희 집에 그렇네요. 있습니다. 저는 오중자 선생님이 네. 옮긴 책을 갖고 오중자 있었네요. 그건 아주 옛날 거죠? 예, 아주 옛날. 옛날에 하신 거죠. 예. 아주 옛날에 하신 거죠. 옛날에 읽은 책인 거 이번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 다들 한 권씩은 이 책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작품은 1943년에 이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쓴 소설입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어느 조종사가 비륙 1,2라는 별에서 온 이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여기 담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어린 왕자가 이 지구로 오기까지 그리고 지구에서 만났던 여러 그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이 텍스트의 화자 자체가 바로 생텍쥐베리구나 이러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생텍쥐베리 자체가 원래 조종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다 참전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싶어가지고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190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0살인데 이미 비행기 탈 나이가 아닌데도 그냥 사정해가지고 비행단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처럼 불시착해가지고 사막에 불시착해서 다들 죽었다. 뭐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경험도 했고. 그럼 이 안에 화자하고 그렇죠. 같은 이 안에 경험을 화자를 바로 작가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린 왕자 이야기만 허구로 넣은 거고 이 경험은 그대로 본인. 허구 아니에요. 에? 어린 왕자 진짜 만났는데. 교수님.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안 만나는데 어떻게 그려요? 그 사기친 건가? 네. 아무튼 이 인문학자하고 또 이제 사회과학도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엇갈립니다. 네. 아무튼 이 화자가 실제로 생텍쥐베리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네옹 베르트에게
특히 어린 시절의 레옹베르트에게 보내겠다라고 돼 있어요. 레옹베르트가 친구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했는데 아까 어린 왕자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진짜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예, 저도 만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누굴 만났느냐? 예. 어린 왕자가 나예요, 나. 내 마음속에 불성이 불성.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수 그 자체인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네. 어른이 돼서 참 꺼멓게 타버린 나하고 대화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고 어른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이거죠. 어린애들을 위해서 쓴 동화가 아니고 좀 더 이제 불교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착, 아주 집착. 그러니까 아집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법집을 버리고 아공, 나를 비우고 법공, 법을 비워라. 이게 이제 깨달음의 한 과정인데 어린 왕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순에 가득 차 있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이 어른들 세계 이것을 조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화로 만들어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그 기간에 얻은 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전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해요. 어린 왕자에게서 불성을 보셨다니 예. 대단한 공력을 지니신 독법이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건데 부처눈에 부처만 보인다고. 네.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매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흡수했느냐에 따라서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수시로 살아 움직이는 의미거든요. 조금 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어린 왕자의 경험, 예, 예. 장미랑 떠나오고 예. 뭇 별들 만나고 여우 만나 배우고 요 과정은 사막에서 불시착해가지고 사고를 만난 이 화자와는 또 다른 내가 또 다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예, 예.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둘인 거죠. 예. 만났다 그러는 거는 어린 왕자도 나예요. 또 다른 나 어릴 때 좌절된 나. 그건 어느 길이냐? 인생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 농담이 아니라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만났는데 왜 안 만난 거예요? 단지 현실 속에서 안 보였을 뿐이지. 네. 자, 이제 책 얘기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걸 이제 어릴 때 처음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코끼리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던 기억. 나는 동심이 맑고 영롱하지 않나 보다 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는 좌절감을 느꼈었어요. 여기 나오는 비행기 조종사가 6살 때 그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네.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네. 그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그려서 네.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이거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이 모자가 뭐가 무섭냐,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했더니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좌절을 하고 나는 화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나중에 어린 왕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그 모자를 알아봄으로써 예전의 나와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만난 거고 그래서 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런가요? 매개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전부 다가 그분의 성주빌의 사상 철학이 전부 담겨져 있다 이런 식의 그 부분이에요? 생각. 그 부분이 그걸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자기 마음에 따라 전부 이 해석이 달리해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들으니까요. 예. 뒤에 중요한 건 마음으로 보는 거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앞부분에 이렇게 보아뱀으로 어떻게 보면 예. 상징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교수님 어떠셔요? 강 의원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거 좀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답을 알면 재미가 없는 건데 네네. 사실은 이 어린 왕자에서 제기하는 모자 코끼리 일화가 바로 너희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고 인간이 나아갈 길이고 문명이 나아갈 길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문제 제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들이 뭡니까? 그런 거 때려치워. 그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더 쉬우면 그게 돈이 되냐? 엄마 돈 되는 거 공부해. 그래가지고 그쵸.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공부하죠. 그 덕분에
조종사가 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더 근본적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기하고 있다. 그 그림을 버려버린 게 아니죠.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이 화자가 그렇죠. 늘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고 내 마음속에 그 가능성 이거를 버리지 않고 평생 살았다.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버려버리라고 그런 거를 진짜로 일촉즉발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꿈 덕분에 살아왔다는 얘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린 왕자 만난 거예요. 실종됐다가 어린 왕자 살아들어왔어요.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이죠. 예. 마음 심자,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마음이 금강석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가 체험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막 때가 묻어요. 까만 때, 노란 때. 이걸 막 이게 수도한 데는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한 다이아몬드로 찾아가는 게 수도의 과정이에요. 이게 잘 닦으면 해탈하는 거죠. 그 마음은 늘 속에 있어요, 있는 거죠. 우리한테. 예. 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닦아내느냐 뭐 이런 것들 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예. 불교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진 거죠. 예. 교수님이야 뭐 문학을 하시는 분이지만 의원님은 원래 역사학 예. 전공하셨는데 이게 다 보인다는 거는 시만이 에이, 떠진 무슨 말이야.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거. 이 해석을 막 이렇게 할 수 오해하지 있다는 마세요. 게 이 부끄럽습니다. 텍스트에서 예. 시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지 예. 우리가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처음 만난 아이가 낯선 곳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양 한 마리 그려줘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좀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늘 황당한 거죠. 뭐 황당해도 뭐 논리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 순수구 자체니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네. 느끼는 그래 뭐 예의가 그래 찾지도 않죠. 예?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서 예. 굉장히 많은 힌트가 이미 또 주어지고 있는 건데 실은 예.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는 힌트가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자기죠. 어릴 때 그러면 그림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이거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했다. 산술적으로 산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요. 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난 살아 돌아갈 수 있어 하는 자기 신념과 의지,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 그다음에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기술. 우리 전부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 전부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물하고 먹을 거 필요해요. 예, 그리고 물, 뭐 먹을 거다. 그것도. 예, 이빨 먹어서 죄송합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잊고 사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겠냐. 느닷없이 내 삶의 의미를 묻는 나. 그게 어린 왕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그림들이 참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양 그림이었거든요. 양 그림은 어린 왕자도 너무 말랐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복스러운 양이 아니라 좀 마른 양을 그렸던데 결국은 그 양 그림 중에서도 상자를 그린 그림을 어린 왕자가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상자를 그려달라고 하지. 양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상자 그림을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가 네. 이 상자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이게 좀 종교적인 텍스트이기도 한 게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는 어린 왕자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불교적인 그 어떤 색채와 또 맞닿아 있다라고 하셨지만 노자에서도 강조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고 니체도 낙타, 사자도 못한 일을 어린아이가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동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함,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그 제약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전혀 다른 힘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상자를 그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상을 통해서 그려준 사람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건 실제적인 그림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상자를 그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 그걸 간절히 원하는 어린 왕자, 그 마음끼리 벌써 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심저심의 비법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고. 오늘은 불교 철학으로 풀리네요, 이게. 전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 책은 써내면 이 독자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이 어떤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예. 이제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애독하는 책이 되지 않았느냐. 네. 수없이 평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그런데 이제 같아요. 전 화자와 어린 왕자는 하나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분리돼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그 자기, 이걸 어린 왕자로 하고 지금 현재 조종사로서 이제 뭐 이 참 물도 못 먹고 이제 그저 이 사막에 있는 자기, 이게 한 속에 두 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비시켜서 해도 통하더라고요. 예. 이 전체적인 흐름이 네. 뭐 제멋대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잖아요. 저는. 일단은 그게 본인의 일부 혹은 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어린 왕자를 곱씹어 보니까 또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린 왕자가 이제 별을 여행을 합니다. 그는 우선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전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너는 해넘이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두 손을 마주쳐봐라.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답례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잠기게 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마시고 있다. 왜 마셔요? 잊으려고. 무얼 잊어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별로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야. 별을 또 세고 세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비극은 바로 그거야.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한 달? 그렇단다.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 할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괜찮아. 그 별은 평판이 좋아.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안녕.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런 게 탁 들어오는 게 왕이 얘기는 더 재미있었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통치자의 얘기기도 하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뭐 통치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짐이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래. 착각 속에서. 예. 실제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밖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본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은 없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도 그 왕의 얘기 잘 한번 그것만 잘라서 좀 정치하는 사람한테 좀 돌려주고 싶어요. 왕의 얘기를. 큰 공부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은 그걸 언제 정치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되셨을 저는 때 깨달으셨나요? 처음부터 뭐 정치하고 싶어서 정치 한 게 아니고 2004년도에 민주주의 완결 뭐 이걸 가지고 정치 대학 교수를 하다가 예. 뭐 옛 동지들이 뭐 정치 해야 된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저 초심 잃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쓰잘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희 전문 분야 아니면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일본 문제 전문가니까 일본 문제 뭐 이런 식의 저 전문 쪽 아니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또 말 안 들으면 이제 저 욕 좀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욕만 배웠으니까 욕 좀 하고. 학교에서는 속에 어린 못 왕자가 하셨을 있으셔도 텐데. 욕을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은 어느 별이 그냥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가 저요? 아니라 저는 그냥, 제일 재미있는 별 예. 하나 있죠. 예. 술꾼. 이 술꾼. 약주 아저씨 좋아하시니까? 뭐에 술 마신다. 왜 마시는데?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려고. 맞아요.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부끄러운데?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멋있잖아요. 순한 논법. 그래가지고 하긴 한 농담이고 예. 이 동심으로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왕이라는 권력, 비즈니스맨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허영꾼이라고 나오는데 말은 허영꾼이지만 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알면 됩니다. 점등사도 나오지, 그렇죠. 술꾼도 나오지, 지리학자 나오잖아. 이 학자죠. 네. 가만 보면 점등사는 아마 군인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인도인으로. 그러면은 자, 왕 권력이죠, 경제죠, 명예를 아는 사람이죠, 네. 학자죠, 네. 군인이죠, 네.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술꾼. 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전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네. 왜 여기서 희화화시켰을까? 예. 전부 자기 이름에 충실하지 않아서라고. 여기서도 왕이 왕다우려면 뭡니까? 아까 아주 좋은 예. 말씀하셨는데 권력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다. 예. 권력은 어디서 존재하냐?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허영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남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 없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 그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이 여기식으로 하면 에상시엘이죠. 중요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은 어떤 걸까 역으로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별에서 찔리더라고요. 예. 저는 찔리지. 모든 별에서. 허위 평론가는 어땠어요? 저는 그 5번째 별, 그러니까 가로등지기의 별이 인상 정등이. 깊었는데요. 1분마다 자전 주기가 짧아서 예. 계속 껐다가 켰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의 마지막 구절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생각인데요. 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나 술꾼이나 사업가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일 거야. 라는 구절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아, 똑같이 그래요? 줄 쳤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부분에 줄 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왜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로등지기가 자기가 아닌 것에 정성을 준다는 거. 이 가로등지기가 그렇게 또 희화될 인물은 아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아주 현실적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 닐리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생텍쥐베리가. 닐리즘 아니요, 전혀. 빠진 적 없어요. 예. 실제 삶 속에서 동료애가 무지하게 강했고, 그다음에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인간의 대지라든지 야간 비행 이런 텍스트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내 동료들에 대한 내 우정과 사랑이다. 예.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따뜻한 사람. 저는 이제 아까 별들 쭉 하면서 그때 다 헛되도다. 예. 권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 헛된 예, 것이다.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양반이 철학적으로 그쪽으로 빠져들진 않았는가. 빨리 돌아가셔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너무 생각이 깊어서 그래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예. 아마 성향이 많은 걸 보시고 헛되도다 하는 쪽에 기울어져 계시는 모양이고 예. 저는 아직도 세상에 의미를 줘야지 뭐 이런 쪽으로 열심히 기울고 있는 쪽이라서 같은 텍스트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 참 정치만큼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분야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 예. 정치 비판하면 안 되겠는데 예. 이 대한민국 정치 아주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정치라는 건 말이죠. 이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서로 각각 해보면 굉음이 되죠. 이를 잘 하모니를 맞춰서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되죠. 네. 그래서 서로 달라요, 존재가. 네 분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판에 오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다른 건 틀린 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정이라든지 중도롭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양극단 있잖아요. 이걸 싹 묶어서 가운데서 묶어서 하나 생산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 이게 정치인데 네. 정치가 실종돼 버렸잖아요. 예. 왜 정치하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자꾸 농담하면서 이 국회가 탄핵당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정치장에서 정치가 없어요. 이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여기서 뭔가 생산해 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어린 왕자를 돌릴까요? 국회 의원님들이 읽으시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별로 별로 책들 안 읽죠. 어린 왕자가 네. 자 어릴 때는 이제 동요 읽는 기분으로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허평론가는 예. 참 지금 젊으신데 어떤 기분으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요즘은 이건 철학사라고 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경 보는 말씀하시는 거 기분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 진폭이 워낙 넓으니까 넓어요, 예. 이게 바이블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그래요? 그런가요? 실제로? 기간으로 따지면 베스트셀러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로 한 책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예. 그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건 더더욱 이건 천재인게 이 짧은 책에 그게 원서라고 보여주세요. 생텍쥐베리가 예. 그 1940년도에 네네. 미국으로 갈 때에 예. 39년에 전쟁 발발하고 40년도에 미국으로 가는데 임무를 띄고 갑니다. 작가 네. 그때 이미 작품을 써가지고 인간의 대지 이래가지고 작가로서 이름 날리고 있을 텐데 미국이 참전할까 말까 2차 대전 망설이고 있을 때 대통령을 설득하러 특사로 갑니다. 예. 그래서 2주인가 3주 있을 예정으로 갔었는데 예. 사정상 3년간 머무르게 돼요. 3년을 예, 먹었어요. 3년을 그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예. 어린 왕자를 미국에서 쓰는데 그때 43년도에 이 작품을 내면서 영어본, 불어본을 동시에 예.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불문과 교수를 했으니까 강의는 불어로 했는데 예. 제가 어린 왕자 강의 오래 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영업한 초판본을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야, 예. 귀한 선물을 굉장히 귀한 받으셨네요. 겁니다. 완전 귀한 1943년도에 나온. 근데 그 세상에. 잘 나왔어요. 책이 그때 나왔는데도 이렇게 The Little Prince, Little Prince 이래가지고 영어로 되어 귀한 책 있습니다. 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지구별 얘기로 가겠습니다. 예, 지구별 이야기 거기서 만난 꽃이며 여우며 뱀이며 이제 다들 이 부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7번째 지구별은요. 그 전에 들렀던 별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별은 평판이 좋아라고 해서 오게 지구별이 됐는데요. 평판이 좋다고. 네. 예. 그래서 그 생택지베리가 네. 그 7번째 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별에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예. 주정뱅이가 좀 많습니다. 750만 명, 그리고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네. 다시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른 별도 아니고 어른들이 사는 별이다. 그럼 이렇게 어른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은 누굴까라고 보면 저는 여우라든가 장미라든가 뱀이라든가 하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의 존재들인 것처럼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이별에 와서 처음 만나게 된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예. 사막에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맞아,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뱀을 만나요. 네. 이제 처음에 지금 뱀을 만나요. 뱀이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긴 형태 가지고 남성 성기 이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럽 여행하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네. 보세요. 유서 깊은 높은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장 보면 뱀 무늬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최고의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네, 하고 가장 큰 의미는 네. 뱀이 생사의 비밀을 넘나들고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뱀은 겨울잠을 자죠. 어. 껍질을 벗고 또 태어나죠. 재탄생을 하죠. 어. 그래가지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뱀 그림을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의 그림. 이게 영원성이에요. 아.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죠. 예. 꼬리를 먹지만 그러면서 죽진 않죠. 영원성이죠.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 뱀은 생사의 고리를 뛰어넘는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너 왜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라고 어린 왕자 물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거 다 푸는 존재야. 세상의 모든 비밀 수수께끼를 푸는 거는 전능해야 돼요. 생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뱀이 나오는 거니까 뱀이 나타나서 나중에 뱀한테 물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핏 힌트 될 텐데 아, 그러네요. 생사의 이제는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린 왕자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의원님께서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윤회 하실 수도 있을 얘기도 건데 하셨고.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의미로 장미 말이죠. 예, 예. 장미가 한 송이에다가 5,000송이가 대비돼. 예, 그건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거쳐가지고 지구에 예, 와서 와가지고 거쳐주는 거죠. 여우를 만나잖아요. 예. 여우는 미리 제가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스승입니다. 스승? 예, 스승이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스승인데 그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프린스로 여겼었잖아요. 그 순간 내가 그거를 정말 귀한 거로 알려면은 우선 자기가 지녔던 부정이 와야 돼요. 예.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화산세계 가지고 난 부자인 줄 알았어. 이 수천 송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장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로 알았어. 나는 정말 내가 무슨 왕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울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로소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거기서 내 진면목을 보고서. 어린 왕자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러고 오니까 비로소 여우가 이제 가르쳐 주죠. 배울 준비가 된 거지. 내 식으로는 네. 참 비슷하기도 해요. 예. 네.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 스스로하고 새겼던 한 송이였는데 네. 와서 봤더니 많이 있어. 이게. 흔하디 흔한 거였어요. 흔하고 흔한 거. 막. 쥐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부여했던 권위가 이 부정당하는 순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권위가
부정당하는 거 아니냐. 와서 보니 흔하더라 이거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했을까. 제가 근데 또 돌아갈까.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실은 어린 왕자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예. 어린 왕자가 장미들을 보고 우는 장면. 예, 예.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의미로 저절로 이해가 되겠구나 그러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강의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 통과제의라든지 이니시아숑 이런 강의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강의에서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네. 죽음의 경험, 자기 부정의 경험이 필요한 게 그 통과제의, 그 의례의 기본인데 이게 그 구조하고도 딱 맞는다. 뭐 저는 이러면서 그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예. 공자님 말씀 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 가장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을 다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그 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초라한 산이었더라. 그러면. 근데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 동네 그 산을 보니 그 산이 정말 높은 산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것도 약간 비슷하지 맞아요. 않나요?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예. 장미가 사실은 우리 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나 흔한 것이었구나라고 네. 실망해서 울고 있던 어린 왕자 앞에 나타난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잖아요. 물론 장미꽃은 아주 많다. 하지만 너의 별에 있는 그 장미가 너에게 특별한 건 네가 오랜 시간 시간을 그 장미와 그렇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실은 저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어떤 관계들 혹은 뭐 반려견과 어떤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여우의 일화를 예. 빼놓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길들여진다면 위에서 밑으로 글쎄 수직적 관계에서 길들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이 횡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사회관계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길들여지다 그 어떻습니까? 영어 원제에서 그 길들이다가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불어로는 길들이다가 아프리부아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테임이라고 돼 있네요. 테임.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길들인다라는 뜻인데 네.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 자체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직 수평 관계 예, 예.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쓴 것 같기도 하다는 그리고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놀라운 게요. 그 여우는 스승이었잖아요. 여우가 스승이죠. 스승인데 스승이니까. 그 제자가 스승을 오히려 길들이는 예, 그러니까 나를 길들여 달라고 하고 그게- 제자가 스승을 길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싶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재미난 게 나중에는 화자하고 어린 왕자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돼요. 어린 왕자가 스승이고 여기 텍스트 화자가 제자처럼 되거든요. 화날 때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뭐 할 때마다 여우에 의하면 여우에 의하면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운 거를 그러니까 스승이 되는 건데 이 스승이 맨 처음에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뭘 물어봐요? 야, 너 딴 데서 왔니? 그럼 거기 사냥꾼 있니? 없어. 그럼 거기 암탉은 없어. 그렇게 에이. 그러니까 희한해 사냥꾼 빨았어요. 없어서 하나도 좋아했는데 없네, 이러고. 안팎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야. 여우가 스승이면서 사냥꾼 없는 데서 암탉 잡아먹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폼 하나도 안 잡고 절실한 거죠. 이거를 그대로 제자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이런 역설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설이 그대로 아프리바제 길들인다라는 단어에도 테임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거꾸로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 아주 딱 맞는 책이죠. 이거 갑자기 조금 여기 이 높은 수준에 안 맞긴 한데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연애의 비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해요. 보통 네. 멘토들이. 예. 그러다가 한 두 달 정도 계속 하다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간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애가 닳고 좋아하지 않다가도 좋아하게 되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어린 왕자가 그런 고차원. 용도로도 정말 고차원이고. 그거 안 해봤나요? 그때는 그게요. 유행 안 했나요? 영화 아비정전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왔었나요? 장구경과 장만옥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시계를 그렇죠. 맞아요. 맨날 같은 시간에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만옥이 장구경이 언제 올까? 그 맞아요. 전부터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 대목이 뭐 네. 여우가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그렇죠.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바로 그 대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읽어보면은 이거를 황지우 이 황지우. 씨는 그럼 네. 어린 왕자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한없이 이야기가 한없네. 나올 것 같은데 나만의 구절이라고 할까 혹시 이 어린 왕자 가운데 이 구절이 나는 제일 좋다는 구절이 있으시면은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의원님 아니 있으세요? 여기 어디 써놨는데 이제 예. 마음이라는 말 여러 번 나왔는데 어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 예예예 그거 그거를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잖아 마음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다가 이 불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또 사랑 얘기도 가끔 나오고 행복, 사랑, 마음, 예. 마음으로 보라. 아주 그런 이제 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죽는 예. 쓰러진 대목 나오고 그다음에 맨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나오잖아요. 예. 저는 요 대목들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요 대목이 늘 저는 가장 간절하고 제일 좋은 대목이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뭐라고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제발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고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내게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그 어린 왕자를 읽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전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서 진정으로 깊이를 느끼고 감흥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눕시다. 저는 그렇게, 옆에 글이 아니고 이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가 떠나고 빈 자리만 남은 이 그림이 그렇게 애잔하게 애잔하죠. 한동안 보게 됐어요. 네. 어린 왕자가 없는 초현실주의 그림이에요, 그게. 자리. 이 거의. 그림이 정말 거의. 허위 평론가도 혹시 네. 어린 왕자가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데 저 별만 반짝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행성들이 많을까? 우리가 저마다야 돌아갈 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도 괜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에 밑줄을 좀 긋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인생책방에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혼자는 여러 번 읽으셨지만 이렇게 같이 네.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눈 거는 아마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어린 왕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생텍쥐베리의 그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분의 철학을. 그런 거 책들 많이 나왔습니까? 연구소들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 예. 인간의 대지, 대지, 야간 비행, 난방 비행 이런 것들이 다 번역이 돼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문학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상가로서 한번 깊게 천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강창일 의원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네. 한번 책장에서 꺼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오늘 어린 왕자가 너무 어려운 책이 돼버려가지고 또 글쎄요. 오히려 그래, 또 하다 보니 저 안 때문에 되는 제가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뭔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해주세요. 어쩌다가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괜히 이 좋은 책을 괜히 어려운 그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그냥 여우하고 예. 그 예. 어린 왕자 만남을 네. 연애할 때 기법으로 쓰셔가지고 잘 쓴 거네요. 성공을 거두시기를 성공적인 연애를 기원하면서 그것만 해도 생텍쥐베리가 아주 기뻐할 거라고. 예. 누구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누구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가지고 둘이 길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창조하는 겁니다. 예. 허위평론가 알았죠? 야, 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얇아 보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본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 이 안에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공부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책방에서는 강창일 의원의 인생책 어린 왕자 함께 하셨고요.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일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건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다. 기업가 빌 게이츠가 남긴 말인데요. 인생의 전환점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하죠. 내 인생에 긍정적인 힘을 선물할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간 12명의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책 권력의 자서전을 소개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영웅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책은 역사의 주목을 받았던 12명의 지도자를 추적해 존경받는 지도자의 표상과 그 반대의 사례들을 소개하는데요. 각 조직을 이끄는 12명의 인물을 만나면서 성공한 리더란 무엇인지, 무엇이 조직과 지도자를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지 이야기합니다. 늘 군대의 선봉에 섰던 알렉산더 대왕의 솔선수범과 출신이 아닌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칭기즈칸의 개방적 사고 등 세상을 지배한 자들의 키워드를 전하는데요.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복기하고 권력자를 성공 혹은 파멸로 이끈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표만 바라보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두 발을 내딛는 것으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책,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걸었다 소개합니다. 27년 차 방송기자인 저자는 중년이라는 고갯마루에 멈춰서서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덧 40을 훌쩍 지나온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책은 사막이나 정글 같은 오지가 아니더라도 가막산 숲길, 바닷길, 둘레길 등 걸음을 옮기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저자의 사례를 통해 쫓기듯 살아왔던 날들,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만 했던 날들에서 벗어나 잊고 살았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저 두 발을 내딛으면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식사는 어땠나요? 혹시 식사보다 간식을 더 찾진 않았는지,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시진 않았는지, 현대인들의 식탁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 책, 식사에 대한 생각을 소개합니다. 음식 작가인 비 윌슨은 현대인들이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만 단백질 부족, 영양 부족인 동시에 비만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풍족한 시대임에도 우리 식탁의 질이 낮아진 이유와 동시에 건강한 식사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음식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자. 유행에 뒤처진 입맛을 갖자 등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음식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인슈타인, 워런 버핏, 조앤 롤링. 잘 알려진 3명의 성공 인사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내성적인 성격을 활용해서 성공을 이뤄냈다는 점인데요. 내성적 성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반기를 든 책,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한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성공하고 싶다면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을 개발하라고 제안합니다. 풍부한 상상력, 예리한 통찰력, 세밀한 분석력 등 민감하고 세심한 장점을 잘 발휘한다면 내성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부숴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 책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통해 내가 간과하고 있던 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평생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었을 생각이죠.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사이드 프로젝트 100을 소개합니다. 조직이나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생존하고 부자가 되는 법을 전파하는 벤처 사업가 크리스 기라보가 쓴 이 책은 본업은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수입을 얻고 삶의 재미까지 찾은 백인의 성공담을 소개하는데요. 저자는 부업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수익 비결, 마케팅과 홍보 노하우 등을 책 한 권에 담아 누구나 자신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모든 것을 내걸고 뛰어든 창업 스토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역시 이 책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 부와 꿈을 찾아간 이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